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위임 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이 위임 계약서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채권 추심 위임을 하면 이렇게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잘 설명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고 고객분들도 위임 계약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심지어 채권 추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위임 계약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위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짚어보도록 하죠. 위임 계약서 맨 상단에 보면 채권자 적게 되어 있고요. 이하 갑이라 한다. 주식회사 JM 신용정보 이하 을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 추심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을에게 채권 추심 신용조사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권이란 갑이 보유한 채권으로서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한이 인정된 민사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 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 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2호 채무자란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보증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채권 추심이란 갑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추심 대상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을 대신하여 추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신용조사란 을이 갑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수료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6. 특약사항이란 채권 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갑이 을에게 요청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별도로 갑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 1.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간에 신의성실을 다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2항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항 을은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 규정, 감독 규칙, 기준, 가이드라인 등 이와 관련 법규라 한다. 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기간. 1.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항 이 계약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계약의 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항 을의 추심 활동과 관련한 소송 진행, 채권 보존 조치 완료, 강제 집행 등 채권 추심 진행 중일 경우 갑은 일방적인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자동 연장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을의 추심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채권 추심 업무의 내용과 범위. 1항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 추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호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3호 채무자에 대한 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호 채무자 등으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5호 채권 추심 업무와 관련한 필요 법적 절차 안내. 6호 그 밖의 관계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 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 업무,
이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의뢰 채권 추심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호 채권 추심 업무와 관련한 보전 처분, 소송 생리와 관련된 법률 사무. 2호 채권 추심 업무와 관련한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 사무. 3호 위임 채권 소멸시효 연장, 중단 등 채권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한 안내 및 법적 조치. 제6조 채권 추심 업무의 위임 방법. 1항 을은 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 대하여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항 갑은 채권의 원인 관계에 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 채권 추심 업무의 개시. 1항 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이 계약 체결일 이후 갑이 직접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 또는 통지에 관한 사항. 1항 을은 채권 추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호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2호 채권의 대물 변제 또는 분할 상환에 관한 사항. 3호 채권의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항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1호 제10조 및 제11조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호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한 경우. 3호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4호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변제를 하거나 변제 의사를 밝힌 경우. 5호 채권을 포기, 면책 또는 감면한 경우. 6호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경우. 7호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타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8호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9호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 면책 또는 회생 절차 등을 신청한 경우. 10호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 변동이 있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11호 갑의 주소, 상호, 연락처, 변제금 수령 계좌 등 주요 사항 변경된 경우. 사망 을은 갑에게 채권 추심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 채권의 성질에 따라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문자, 서면, 이메일, 유선 등으로 보고한다. 사항 을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 사실 통지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통지 등 각종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항 갑이 동조 제2항 제11호의 통지 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을이 종전의 주소, 연락처, 변제금, 수령계좌 등을 이용하게 되어 발생된 불이익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면책된다. 제9조 변제금 수령 및 인도 등. 1항 갑과 을은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변제일자와 변제금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항 을이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3항 전항의 수수료 외에 갑과 을 사이에 상호 정상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인도해야 할 변제금에서 상계한 후 해당 차액을 갑에게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정산과 통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전항의 인도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채권 추심 업무의 실적 인정 범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채권 추심 업무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1호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를 수령한 경우. 2호 채권과 관련하여 대물변제, 채무인수, 담보취득, 경계계약이 체결된 경우. 3호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상계 처리한 경우. 4호 채권 관련 변제 공탁으로 갑이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출급할 수 있는 경우 및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공탁되어 종료일 이후에 출국된 경우. 5호 갑이 을과 사전 협의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 경우. 6호 을의 채권 추심 업무로 인하여 발견된 재산을 통해 갑이 변제를 받거나 변제가 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7호 갑이 채무자를 상대로 취한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계약 기간 중에 을의 조력으로 갑이 변제를 받은 경우. 8호 기타 채무제의 변제와 동일시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9호 을의 채권 추심 업무로 인하여 갑이 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법적 비용을 수령한 경우. 10호 을의 추심 진행 중인 채권을 갑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소송 중 합의를 했거나 승소, 일부 승소, 인락, 화해, 조정조소 등 판결을 받고 갑이 직접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제11조 비용부담. 1항 을이 채권 추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재반 추심 비용은 각각 을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않는 한 을의 부담으로 한다. 2항 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법적 절차 비용은 발생 시마다 갑이 부담한다. 채권 추심에 관한 법적 조치는 을이 위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갑이 갑 명의와 비용으로 직접 또는 법무사,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 등의 지급. 1항 갑은 을이 채권 추심 업무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제10조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채권별 위임 을에서 별지 목록 추가 작성할 경우 개별 작성한 위임 을의 별지 목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2항 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항 갑은 전환과 관련하여 변제일 또는 제10조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4항 갑은 반드시 을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을의 법인 계좌 이외에 현금 또는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책임이 없다. 5항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정보 조회 신청 시 갑은 별도의 조회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 의뢰할 수 있다. 단 조회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실익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6항 전환과 별도로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기타 수수료 또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내역에 따르기로 한다. 제13조 채권 추심 업무의 중단. 1항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권 추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갑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 이메일, 우편, 위임 계약지 주소 등의 발송으로 가름하기로 한다. 1호 채무 면제, 원인 무효, 패소 확정,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2호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호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4호 법원의 금지, 중지명령,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파산 면책 결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호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6호 법인 채무자의 폐업, 파산 또는 청산 상태로 인해 사실상 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 7호 기타 채권 추심 업무 수행 결과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고 변제 의지가 희박하여 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항 이 계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로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2항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을이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1호 을이 이 계약에 위반하여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호 을에 대한 감독기관의 채권 추심 업무 또는 신용조사 업무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3호 을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 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4호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관련 법규의 제한 등으로 인해 을의 채권 추심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5호 을이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 책임을 부담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6호 을이 채권 추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한 경우. 7호 을이 갑과 협의 없이 6개월 이상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채무자의 행방불명 또는 주민등록 말소, 기타 관련 법규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망 갑의 일방 의사로 을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임 채권 금액에서 변제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한 추심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은 해지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항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의 추심 활동에 의해 회수 가능성이 입증, 분할 변제 중, 채권 보존 및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 진행 중, 변제 약속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채권 등 입증된 경우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이 일방적으로 해지 요청하는 경우 갑은 계약한 추심 수수료를 해지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해지 위약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추가 위임.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추가로 위임받은 채권 추심 업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16조 중복 추심 위임 금지. 1항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임한 채권에 대하여 제3자와 이중으로 채권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만약 을이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이중으로 채권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일방 의사에 의한 임의해지로 간주하며 갑은 을에게 제14조에 정한 해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 업무의 범위.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신용조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조사, 재산조사. 2. 채무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18조 조사 수수료. 1항 갑은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조사 수수료를 을에게 선지급하여야 한다. 2항 을이 신용조사에 착수한 이후 갑은 기지급한 조사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 조사 업무의 중지. 천재지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신용조사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신용조사의 목적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때 을은 그 사유를 갑에게 통지하고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면책. 을이 제공하는 신용조사 보고서는 갑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신용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행한 갑의 행위 결과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21조 비밀유지. 1항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항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에 관한 일체의 신용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채권 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사망 갑은 을에게서 제공받은 신용조사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목적 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 수 없으며 을은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22조 지연손해금.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변제금 인도 또는 수수료나 비용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이 길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23조 손해배상 책임. 1항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이항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호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지연 또는 업무 수행 불능. 2호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제24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등. 각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5조 합의 관할 1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2항 전항에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유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총 25조의 계약서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읽는데도 한 20분가량 걸리죠.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채권 출신 위임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 걱정을 싹 알려주는 방송 돈걱정입니다.